하루의 에너지를 다 쏟고 퇴근한 밤, 오늘은 진짜 뛰겠다고 다짐합니다. 신발끈을 조이고 플레이리스트를 고르고 나이키 앱도 켜고 딱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멈칫하게 되죠. 폰은 어디에 두지? 주머니에 넣으면 흔들거려서 리듬이 깨지고, 암밴드는 땀이 차서 불쾌하고, 러닝벨트는 어정쩡하게 흘러내리고, 결국 손에 들고 뛰자니 땀이 미끄러지고 떨어질까봐 신경 쓰여서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꺾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초보 러너인데 무거운 핸드폰 들고 뛰는 게 불편한 사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처럼요. 혹시라도 영상을 끝까지 안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 무거운 핸드폰 들고 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운동하기가 싫어지잖아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운동을 하는 것보단 하기 전 준비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져요. 러닝화보다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 큰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말하죠. 아, 오늘도 못 뛰었네. 내일부터는 뛰어야겠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까요? 저도 처음엔 나름 열심히였어요. 앱으로 기록 남기고 몇 킬로 뛰었는지 확인하고 1킬로마다 알림 뜨는 것도 나름 기분 좋았고요. 근데 몇 주 정도 그렇게 뛰다 보니까 그게 끝이더라고요. 하루는 러닝에 키는 걸 까먹었어요. 2킬로 뛰었는데 아무 기록도 안 남았다는 걸 보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에어팟이 방전됐고, 또 하루는 폰 배터리가 5% 남았네 나갔다가 비 와서 다시 들어오고, 그러다 이렇게 됩니다. 뭐 내일 뛰지 뭐. 근데 그 내일은 안 옵니다.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죠. 나는 꾸준히 하는 게 안 맞나 봐. 그게 사실은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을 뿐인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너무 바빠서 운동 못해요.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의지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 준비가 반복될수록 의욕이 바닥나는 구조가 문제예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나 장비 준비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번 폰 챙기고 앱 켜고 이어폰 연결하고 다시 폰 들고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 이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지치고 귀찮아집니다. 반대로 준비 과정이 짧아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시켜주고 기록해주는 게 있다면요? 그런 운동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말하죠. 환경이 행동을 만든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에는 저도 워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운동을 하나 하면 충분하지, 스마트워치까지는 오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평소처럼 이 나이키 러닝 앱 키고 나가려는데 폰 배터리가 3%인 거예요. 그래도 그냥 뛰었어요, 기록 없이. 근데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뛴 건 별 의미가 없네? 그때 좀 깨달았어요. 이렇게 뛰다가는 러닝이 재미가 없어지겠다. 그럼 결국 나는 또 포기하게 되겠구나. 그때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데, 운동을 오래 하고 싶으면 딱히 신경 안 써도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구나. 실제로 습관 유지를 다룬 연구에 따르면 행동이 자동화가 쉬울수록 지속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스마트워치를 좀 알아봤어요. 자동으로 운동을 감지하고 폰 없이도 기록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내가 귀찮아했던 그것들을 대신해주는 도구였어요. 애플워치 SE는 러닝을 시작하면 지금 운동 중이신가요? 하고 손목에 진동이 옵니다. 앱을 안 켜도 기록 버튼 안 눌러도 알아서 운동을 감지하고 기록을 시작을 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경험해보시면 압니다. 이젠 앱 켜는 걸 까먹을 일도 없고 운동 시작을 잊어버려도 알아서 인식을 해줘요. 그리고 멈추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걷다가 다시 뛰어도 이어서 기록되고 좀 편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동 기능이 단순히 편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게 2022년 사이언티픽 리포츠에서 밝혀졌습니다. 자동화된 피드백 시스템은 운동 지속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죠. 기록만 되나요? 음악도 됩니다. LTE 모델이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음악 어플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워치에 미리 음악을 저장해두면 폰 없이도 음악을 들으면서 러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팟이랑 워치만 있으면 폰은 두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기록은 단순히 숫자는 아니에요. 워치를 차기 전엔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뛰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면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핸드폰을 들고 봐야 되잖아요. 오늘 달린 거 그냥 좀 뛴 것 같네?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퇴보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치를 차고 나서 처음 일주일간 기록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러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3일 연속 뛰었네? 지난주엔 2km였는데 이번 주엔 3.5km 뛰었네? 이게 바로 가시성의 효과입니다. 행동 경제학자 리차드 테일러는 넛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숫자와 가시적 피드백에서 출발한다. 기록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종류가 되게 많죠. 가민워치, 이건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요. 러닝 분석 끝판왕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갤럭시 워치가 있죠. 삼성폰 쓰는 분들에겐 최적화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운동선수여가지고 데이터로 막 몸 컨디션을 분석을 해야 되고 디테일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히 운동을 해보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능이 많고 막 복잡한 것보다 딱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애들이 더 싸기도 하고요. 그게 애플워치 SE예요. 기록, 음악, 심박수, 자동 감지, 이게 다 30만 원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샀던 거거든요. 저도 운동 엄청 좋아하고 오래 해왔지만 워치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래서 애플워치 SE를 골랐었거든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GPS 모델만 사면 음악 스트리밍은 안 됩니다. LTE 모델이거나 음악 어플을 쓰거나 미리 음악을 워치에 넣어놔야 돼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죠. 내가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만 갖추고 가격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운동을 하려면 엄청난 준비나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의지를 억텐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동기부여가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말하죠.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고요. 애플워치 SE2는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기억 안 해도 기록되고 앱 안 켜도 감지되고 핸드폰 없이도 음악 들으면서 뛸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려다 멈춘 적 다들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운동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다시 결심하지 마세요. 그냥 손목에 시스템을 차세요. 그리고 그 기록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한번 느껴보세요.